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23살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방에서는 한국 메탈 밴드 데몬 헌터스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한국에 이렇게 푹 빠져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였거든요. 모든 게 바뀐 건 김종윤을 만나면서부터였어요. 11학년 가을,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죠. 영어 수업에서 선생님이 새로 전학 온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하시더니 키가 크고 조용해 보이는 동양인 남학생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종윤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때 종윤이의 첫인상은 정말 신비로웠어요. 뭔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다고 할까요? 차분하면서도 눈빛이 깊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긴장감도 느껴졌죠. 점심시간에 종윤이가 혼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도시락이 너무 예뻤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반찬들이 작은 칸막이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다가갔죠. 와, 진짜 예쁘다. 이거 뭐야? 종윤이는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줬어요. 김치볶음밥이랑 계란말이, 그리고 단무지예요. 엄마가 매일 아침 싸주시거든요. 김치? 그게 뭐야? 그 순간 종윤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자신의 문화를 소개할 기회를 얻어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배추를 발효시켜서 만드는 건데 설명보다는 직접 맛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종윤이가 작은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떠서 제게 줬어요. 처음 먹어본 김치의 맛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매콤하면서도 새콤하고 뭔가 복잡한 맛이 입안에서 폭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그날부터 종윤이와 저는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어요. 매일 다른 한국 음식을 가져와서 저에게 맛보게 해줬죠. 불고기, 잡채, 김밥.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음식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종윤이가 휴대폰으로 뮤직비디오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순간이었어요. 이거 한국 가수예요. BTS라고. 화면 속 7명의 남자들이 완벽한 안무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음악도 좋았지만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미적 감각까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종윤아, 이 사람들 진짜 한국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 종윤이는 제 반응이 재밌었나 봐요. 그날부터 매일 새로운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추천해줬어요.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밤새 정주행하면서 울고 웃었죠. 그리고 종윤이는 제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는 헐로고 감사합니다는 생크유예요. 처음엔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한국어의 미묘한 억양과 발음을 따라 하려고 하면 종윤이가 웃음을 참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항상 끈기 있게 교정해줬어요. 크리스탈, 기억 발음은 목 뒤쪽에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종윤이 엄마가 보내주신 한국 과자를 먹으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종윤이가 알려준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게 TV 속, 인터넷 속에만 존재하는 판타지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종윤이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은 정말 생생하고 따뜻했어요. 특히 종윤이가 고향 이야기를 해줄 때면 마치 제가 그곳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된장찌개 이야기, 봄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여의도 이야기, 겨울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 이야기. 그렇게 한국은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특별한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종윤이와 저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종윤이는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해서 코딩과 프로젝트에 파묻혀 살았고
저는 마케팅학과에서 과제와 인턴십으로 정신없이 바빴죠. 가끔 문자로 잘 지내? 라고 안부를 물어보는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학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지내다 보니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음악을 들을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종윤이와 함께했던 그 설레던 시간들이 점점 희미한 추억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작년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전공 수업들이 너무 어려워서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고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한국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그런데 졸업을 한 달 앞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또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종윤이. 1년 넘게 통화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탈, 잘 지내? 나 곧 졸업이잖아. 너도 그렇고. 목소리만 들어도 종윤이가 많이 성숙해진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딘가 설레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죠. 응, 바쁘긴 하지만 잘 지내. 너는 어때? 크리스탈, 사실 너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졸업하고 나서 시간 있어? 시간이요? 뭔데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한국. 기억하지? 고등학교 때 매일 한국 드라마 얘기하고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했던 거 말이야.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물론 기억하죠. 그런데 왜 갑자기? 내가 한국에 잠깐 들어가게 됐어. 졸업 선물로 부모님이 고향 구경시켜 주신다고 하셔서. 그런데 혼자 가기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크리스탈, 나랑 같이 한국 여행하지 않을래? 그 순간 정말이지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종윤이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야? 응.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 고등학교 때 항상 언젠가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이 갑자기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종윤아, 진짜로. 목소리가 떨리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전해졌나 봐요. 종윤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기뻐해도 돼. 나도 너한테 내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펼쳐졌거든요. 한국의 궁궐을 걷고 한강에서 치킨을 먹고 종윤이가 자랑하던 한국의 카페 거리를 구경하고 다음날 룸메이트 사라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해요. 사라, 나 한국 간다. 뭐? 갑자기? 종윤이가 같이 가자고 했어. 진짜 한국에 가는 거야. 제가 너무 흥분해서 방 안을 뛰어다니니까 사라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크리스탈,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눈이 완전히 별처럼 반짝이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무지개가 떠오른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여행 준비에 푹 빠졌어요.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사고 한국어 회화책도 다시 꺼내들었죠. 종윤이와 매일 통화하면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모든 게 신기했지만 진짜 충격은 서울에 와서 받았죠. 종윤이가 저를 강남으로 데려갔어요. 크리스탈, 한국의 현재를 보여줄게라면서요. 그런데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뭐? 저게 뭐야?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건 돌로 쌓은 담벼락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마치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회색 돌담이요. 종윤아, 우리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방금까지 21세기였는데 갑자기 조선시대가 나타났어. 종윤이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이게 바로 한국이야. 이제 들어가 보자. 돌담을 따라 걷다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외계인을 본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봉은사라고 쓰인 현판 위로 전통 한옥 지붕이 우아하게 솟아 있었거든요. 빨간 기둥과 화려한 단청,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여러 채의 절 건물들. 이게 진짜야?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 아니지? 제가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으니까 종윤이가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크리스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래. 절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말 마법이 일어났어요. 방금까지 들렸던 자동차 소리, 지하철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대신 어디선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와, 정말 다른 세상이네. 천천히 경내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두리번거렸어요.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석등들이 오솔길을 따라 늘어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건 절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었어요. 종윤아, 저기 봐. 저 전통 기와 지붕 뒤로 유리로 된 마천루가 보여. 그렇지. 이상하지 않아? 천년된 절과 21세기 빌딩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 저는 연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전통 처마와 현대 건물이 한 프레임에 들어오는 장면이 너무 신기해서요. 그때 점심시간이었나 봐요. 양복을 입은 직장인 한 분이 절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대웅전 앞에서 조용히 합장하고 잠깐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분 저기 저 높은 빌딩에서 일하시다가 온 걸까? 아마 그럴 거야. 한국 사람들은 바쁜 일상 중에도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거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월스트리트 한복판에 갑자기 중세 성당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종윤아, 이게 진짜 현실이야? 내가 지금 한국 드라마 세트장에 온 건 아니고. 진짜야. 이게 바로 서울이야.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대웅전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숨이 멎을 뻔했어요. 거대한 불상 앞에서 스님들이 연불하시는 소리가 공간 전체를 감쌌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2000년의 역사 앞에서 얼마나 어린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니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은사뿐만 아니라 경복궁에서 느꼈던 장엄함, 명동의 활기찬 에너지, 홍대에서 만난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 그리고 종윤이 할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된장찌개의 맛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종윤이가 물었어요. 어때? 한국이 내가 상상했던 것과 비슷했어? 상상보다 훨씬 더 대단했어. 정말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드라마와 케이팝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은 사실 표면적인 거였더라고요. 실제로 와서 보니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나라였어요. 특히 봉은사에서 느꼈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평소에 상상하던 전통이라는 게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같은 거였다면 한국의 전통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었거든요. 종윤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한국이 그냥 재미있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 드라마도 재밌고 음식도 맛있고 음악도 좋고 그런 정도로만. 그럼 지금은 한국이 제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됐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아침엔 지하철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바쁜 모습을 보았고
낮엔 카페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젊은이들을 만났어요. 저녁엔 한강공원에서 가족들이 치킨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도 봤죠. 그리고 그 모든 일상 속에 봉은사 같은 평화로운 공간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보통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잖아. 종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인 것 같아. 빠르게 변화하면서도 뿌리를 잃지 않는 것.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져가는 걸 보며 저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싶어서요. 종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내가 좋아해줘서 나도 기뻤어. 아니야, 진짜로. 너 때문에 내 인생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 그때 종윤이가 물었어요. 새로운 꿈? 응.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이번엔 더 오래 머물고 싶어.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가족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 특히 봉은사 같은 곳에서 진짜 평화가 뭔지 느끼게 해주고 싶고. 미국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은 시차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마음은 계속 한국에 있었어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바쁜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면 봉은사에서의 그 고요함이 떠올랐거든요. 그 평화로운 순간들이 제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 거예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에요. 마음속 또 다른 집이 되었죠. 언젠가 인생이 힘들어질 때 혹은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고 돌아오겠다고. 봉은사의 은은한 향과 그 평화로운 공기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면서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노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